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며칠 안 남은 폭염 모두 건강하게 견디시고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날 오전에 방송될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까지도 8월 7일 오늘까지도 모든 방송과 인터넷판 신문과 유튜버와 종편 프로그램은 이준석의 비대위 문제를 다룰 것이며 그 다음에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쬐끔쬐끔 민주당 양아치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아마 다룰 것입니다. 최고의 하두가 아마 이준석의 비대위, 이준석 쫓아내기 비대위를 다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 갤럽 조사에서 금요일날 24% 찍은 것 대단하죠. 지지율이 24%뿐이 안 나왔다는 것을 다룰 텐데 대부분이 아마 이준석 비대위, 이준석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일단은 자극적인 기사가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불구경하고 불난집에 불구경하고 또 부부싸움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불과 싸움이 제일 재미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가장 자극적인 기사를 아마 토요일, 일요일 날 다루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한 비대위 구성과 그 다음에 조기 전대,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힘은 재생 불가로 들어갔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윤석열의 지지율을 40% 이상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준석이 상당히 억울한 지경이 있으나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복귀를 하든 또는 당으로 복귀를 하든 국힘은 재생 불가로 들어갑니다. 최소한 1년은 그럴 것 같아요. 최소한 1년은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하고 고고TV는 생각하는데 약 1년 9개월 남은 총선은 지금부터 걱정할 수도 있겠으나 고고TV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우리는 또 강한 호적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생양아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 아니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 아주 신물을 내고 있죠. 지금 국힘의 과정을 보면은 이준석 때 친윤들 윤핵관은 없어요. 다 윤핵관이에요. 친윤과 그 다음에 친윤과 친이가 싸우는데 친윤들은 노계 수준으로 갔고 친이들은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들이다. 병아리다 삐약삐약 하면서 노계의 쪼임에 깃털이 큰 노계의 쪼임에 지금 강력한 저항이 들어가는데 국민들은 아마 염증을 느낄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은 어떠한 액션을 취해도 이준석은 존재할 것이며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그동안 대선 과정을 끝나고 지선 과정부터는 2030 남자들의 영향력은 없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분석해드렸는데 호사가들과 친이들과 그 다음에 뜰박한 친윤들은 2040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는데 반으로 쫙 갈라쳤어요. 지금 2030 중에서 여성, 남성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정치 고관심층 반, 정치 고관
비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반. 쉽게 말해서 2030의 투표율을 보면은 뭐 50% 전후예요. 50% 전후. 거기서 반이 잘라서 2030 여성과 2030 남자. 거기서 또 반을 자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중심은 5060이 되고 간다.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3년 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그 보수 신문들이 특히 조선일보 참 나쁜 놈들이야. 조선일보는 50 빼고 60, 70, 80의 구독자를 갖고 쉽게 말해서 태물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신문입니다. 고고TV도 그 중에 태물입니다. 고고TV도 조선일보 본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선대부터 보면은 50년, 60년이 다 돼갑니다. 중도는 없다. 강성 우파 친윤 윤석열의 성공과 김건희를 지탱하려고 조선일보 그러다가 이제 민심이 돌아서자 윤석열을 슬쩍 비난하기 시작하고 김건희의 기사는 감춰버렸다. 그리고 자유우파 쓰레기들은 항상 하는 말이 그들은 자유우파 유튜버라 그러죠. 자유우파. 그냥 우파가 아니고 어느 순간 고고TV가 자유를 빼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은 지성까지도 항상 했던 말이 좌파면 좌파고 우파면 우파지 중도가 어디 있느냐. 보수면 보수지. 배신 보수만 있을 뿐이지 개혁 보수와 합리 보수가 어딨냐 하면서 돈을 빠른 것들이 자유우파다. 특히 기자 출신인 조갑재와 또 기자 출신인 정규재는 항상 자유우파를 외쳤고 중도는 없다. 전라도로 갈 필요가 없다. 서진정치가 필요 없다. 외친 놈들입니다. 건들건 놈 두 명이. 그러다가 요새 갑자기 이준석을 갖다가 빨기 시작하죠. 이준석이는 보수 중도 성향을 갖고 있죠. 개혁 보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중도는 없다 하던 것들이 요새는 그냥 홍준표를 빨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준석을 빨아. 쏙지 말자 6.25 아니 잊지 말자 6.25 쏙지 말자 빨갱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김건희의 맹활약에 의해서 윤석열은 골로 간다 그랬고 고고TV 말이 진리가 됩니다. 지금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국정과제의 제1호예요. 제1호. 1순위. 윤석열 지지율 하락이.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취임 3개월, 100일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골로 가는 경우를 전부 다 놀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고TV는 벌써부터 예상을 했고 대선 경선 과정부터 예상을 해드렸다. 이 중도와 보수를 벌인다는 것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소리였어요. 윤석열이가 자기 맘대로 하겠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힘 저것들이 왜 나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들이 불러서 왔는데 민주당을 공격하지 자기를 공격한다. 이건 없어져야 할 당이다 하고 윤석열이가 말했으니 거기에 붙은 친윤들이 희대의 간신들이었고 지금 그들이 망하는 중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과 또 그 아주 악질적인 보수 고고TV 보수주의자예요. 보수도 합리성을 띄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좌파 진보한테 이길 수 있죠. 아주 악질적인 그 강성 보수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그 다음에 중앙일보 윤석열을 지탱하고 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김건희를 띄우려고 그렇게 신문 지면을 깔더니 완전히 국민들이 버려버렸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게도 그들은 어거지로 그렇게 했고 지금 모든 언론과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서 입 밖에 못 내지만은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기자들도 알고 있고 논설 고문들도 알고 있고 논설위원들도 알고 있고 쉽게 말해서 주필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입 밖에 못 낸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할 만큼 하고 보수의 가치 한미동맹을 외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또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를 깨고 30% 간당간당하고 깨지자 윤석열의 태도의 문제다. 언어의 문제다. 윤석열이가 검찰 본능을 아직 못 버렸다. 그게 대부분의 신문에 나오는 사설 칼럼이고 그 헤드라인에 붙는 기사들이에요. 윤석열이 바뀌어야지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정이 안정이 된다. 그 이면은 뭐가 있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 국민이 불안한다. 이제 그걸 눈치채기 시작했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한쪽에서는 보수 강성만이 살 것이다 하는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와 보수지들은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중도가 빠지고 이렇게까지 국민이 이반을 할 줄 몰랐으니 국민한테 다가가라, 중도한테 가라, 중도 연합을 해야 된다. 개 뿔 따고 막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모든 원인은 김건희에 있었다. 모든 원인은 김건희에 있었다.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김건희를 말을 못하죠. 근데 김건희가 지금 하는 거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갤럽이 그 신뢰성이 있고 표본 추출이 확실하므로 갤럽 여론조사가 기준이 되는데 갤럽에서 윤석열이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사 문제가 25%다. 제일 많다. 그 인사 문제라는 것이 윤석열이 용컨대 인원 구성이나 또는 내각의 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보는 윤석열의 인사 문제라는 것은 김건희가 사적 라인으로 코바나 컨텐츠 무속 라인으로 용컨대를 집어넣고 그 용컨대에서 그 영향력이 내각으로 간다 하는 김건희의 어두운 그림자다 하는 것이 인사 내각 문제예요. 그거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박순애를 말하고 이상민을 말한다. 한동훈까지 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는 타겟이 없으니까 박순애를 조진다. 그러면은 조선이나 중앙이나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나 평론가들은 박순애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됐으므로 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비판만 하더니 박순애 그냥 만 5세 학제 개편을 갖고 나오자 이제 박순애가 물러나야 한다. 박순애 물러나가지고 되지를 않는다. 모든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님의 맹활약이 있다. 오빠를 살리기 위한 김건희가 오빠를 죽이고 있다. 이걸 보시면요, 제가 몇 번을 수도 골백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윤석열이가 국정 탄력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김건희는 마구리같이 계속 튀어나올 것이고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것이다. 윤석열이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6월 달에 말입니다. 6월 달에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직무평가가 갤럽만 따지면 다음 주에 그 20%를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20%를 깬다고 10% 들어갈 깰 확률이 많다고. 난 18% 갈가다가 멈추가다. 18%. 18. 부정이 66%, 긍정이 24%인데 이게 심각한 거야. 근데 다른 여론조사를 또 보면은 윤석열이가 매우 잘못한다가 60%가 넘어요. 매우 잘못한다는 어떤 경우도 당분간은 윤석열이가 잘한다가 안 돌았어요. 부정이 66%, 긍정이 24%인데 2.5배가 넘어가요. 2.5배. 그건 3배가 부정이 긍정보다 높으니 이것은 불변의 원리가 될 것이다. 뭐 하이니 법칙 그런 거 말하기 싫고. 그럼 이걸 보시면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보시자 이거죠. 결정적인 순간을 항상 말씀드렸어. 6월 말까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가서 별 효과도 나토에 가서 둘이 데이트하고 패션쇼하고 액세서리 쇼하고 헐헐헐헐 타고 다니고 3일 동안 4일 동안 김건희 옷 입은 거 김건희 일거수일투족을 쫙 국민한테 깔아버렸다. 김건희 띄우고 김건희를 공개석상에서 확실히 띄우고 하려고 착각이었다. 되지도 않는 일을 해가지고 국민은 김건희가 마군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6월 말까지 윤석열의 지지율과 윤석열의 지지율 긍정 부정은 42, 3% 거의 비슷했는데 7월 첫째 주를 딱 때려놓으니까 김건희가 귀국하자마자 그때부터 윤석열의 지지율을 빼버렸다. 무려 6%를 빼버리고 7%를 부정적으로 올려서 7월 첫째 주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나토 가서 김건희를 띄우려고 나대고 지랄하다가
부정이 70% 올라가고, 부정이 7% 올라가고, 긍정이, 뭐 6% 떨어져서 49대 37. 이때부터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도 변곡점을 일으킬 때마다 김건희가 나타나고, 무당들이 나타나고, 김건희의 사적 인사가 나타난다. 지금 20대 팽봉이들이나 2030 남자애들은 이준석을 지키고자 하는 애들은 고고 아저씨는 이준석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7월 27일 날 윤석열의 문자 파동이 일어나니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없어졌으니 이제 당이 잘 돼가는 것 같다. 그게 일어나니까 드디어 윤석열이 지지율을 빼는 것이 이준석이다. 이준석을 살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이 일어난 것 때문에 이준석이는 기회를 잡은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윤석열 쪽에는 이준석이를 더 죽이려고 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라. 내가 이준석 건 요새 한 며칠에 한 번씩 찍으니까. 그러면은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급격하게 이게 빠지는 것은 윤석열의 태도와 인성과 또는 본질을 본 거고도 있지만은 항상 고비고비마다 김건희가 나타났다. 김건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없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치다 한 국민들은 와이프 하나도 관리 못하고 와이프가 저리에 설치고 최순실 트라우마를 갖고 오는 저것들이 국민을 무시한다고 국민들은 열불이 나고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당까지 당 내분까지 방치를 하는구나. 한번 조져보자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김건희가 나올 때마다 저는 올리는 이유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모든 원인은 김건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코바나 컨트롤 뚱땡이 그거 뭐 이렇게 생긴 게 뭐 무용학과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용학과 교수가 아니라니까. 나 걔한테 그냥, 안마 받으면 필라테스 받으면 나 몸이 터질 것 같은데 올라타면은 내 몸에다가, 필라테스가 안마야, 안마. 근육 풀어주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봉화마을에 가고, 그까진 괜찮았어. 그런 애들을 갖다 코바나 컨텐츠 거다가 쫙 올려버렸고, 또 외척을 동원해가지고 선임 행정가들 해가지고 일거보로 해가지고 또 저쪽에, 용산, 한남동, 사저, 선임행정가 1급으로 임명을 해버리고, 또 2급인가 1급으로 해버리고, 비서관인가, 또, 그 황씨 아들, 무당, 그 무속이에요, 무속인, 황씨 아들. 황씨 아들 5급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용콘대 집어넣고, 그리고 또,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계속 그런 애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7급, 9급 논란도 있었고, 또 신씨라는 것도 말이야, 나토 가가지고, 그것도 외교 여권 비자도 발행했대잖아. 나중에 보니까, 신씨 데려가서 지랄하고, 영어를 잘하는 데서 데려가고, 또 우씨 아들이라는 것은 또, 그것도 영어하고 이탈리아를 잘하는 데 가지고 용콘대 집어넣고, 또 그러다가 말이지, 건진이가 튀어나오죠. 건진이가 어저께부터 건진이가 튀어나오는데 건진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특히 진보 언론들이 철저히 물어뜯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수들도 그걸 뺏겼을 것이고 보수지들도. 건진이가 튀어나와서 며칠 전부터는 뭐 중견기업 세무조사 무마가 들어가고 또 어떤 놈은 공천을 갖다가 건진한테 했고 또 전번에 나온 거 있죠. 강남구청장 후보를 갖다가 이준석은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준석이 모를 리 없어요. 그때 그걸 깨버려야 돼. 그런데 강남구청장 후보도 말이야 건진이가 조정했다는 소리 들었고 건진이가 조정했다 또는 김건희가 따라대는 무속인이 뭐 조정을 했다는 소리도 들렸고 저 윤석열 김건희가 했다는 거야. 지방 공천도 일부도 그런 게 앞으로 수도 없이 터져요. 그런 건진 라인, 무당 라인, 무속 라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용콘대에서는 뜬금없이 말해 대기업한테 주의를 내렸다. 그 공직인사기획비서관인가 그놈이 그 검찰이에요. 검사.
법사, 이 무당, 건진이 전성문인가 이놈만 잡아놓으면 되는데 이놈은 안 잡아놓고 이놈은 풀어놓고 활발하게 다니게 하고 김건희는 안 쪼고 괜히 그냥 기업인들한테 조심하세요 그러고 다니니 국민이 그냥 열이 나고 획도가 돌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응? 모든 중심에 고비고비에는 김건희가 있고 일주일마다 빠지는 거 보시면은 기사 찾아보세요. 아니면 고고TV의 영상을 일주일 편으로 보세요. 이때마다 항상 김건희가 튀어나와요. 이때 모든 게. 응? 그런데 김건희는 앞에 영상을 내가 올린 대로 앞에 영상을 올린 대로 죄송합니다. 오빠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자숙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부디 오빠는 용서해 주시고 저희 불찰을 갖다가 탓해 주십시오. 오빠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조만 하고 밖으로 안 나오겠습니다. 사기꾼이라니까. 김건희의 인생은 사기꾼이에요. 쉽게 말해서 리플리 제공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였죠? 정경심이, 조민이, 조국이 일가 그렇고, 윤미향이라는, 희야, 이거, 이런 애가 그 위안부, 등쳐본 것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 부르라니까? 응? 윤미향이하고 비슷해요. 윤미향이도 희한한 잡지잡들 나와가지고, 위안부 위안다면서 등쳐먹다가, 그 여성, 위안부 운동하다가 유명해져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비례도 올랐고, 김건희도 가진 건 돈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성행한 얼굴이 있었고, 근데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고, 학력 컴플렉스가 있으니, 어떻게든지 학력을 돈 가지고 사는 과정이, 석사, 박사,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제일 과시할 수 있는 게 문화 콘텐츠 대형 기획전을 외국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쥐가 그거 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고 그랬잖아. 응? 그죠? 그 유성범인가? 양성범인가? 그놈이 그랬잖아. 저 강원도 그 감자가. 그래가지고, 김건희도 말을 했고, 그래서 대형 문화 콘텐츠, 그게 그 뮤지컬이나 대형 그 해외 최고로 유명한 그 전시회가 그 문학의 하이 퀄리티 된장녀들 뭔지도 모르고 와서 멋있어 유명해 이런 것들 아니에요. 나 솔직히 하면은 난 추상화 같은 거 보면은 난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것도 말이지 한두 번이나 보지 맨날 그냥 그 성량이나 높이고 말이죠. 나는 그 블록버스터 영화가 더 재밌어 나는. 영화가 종합예술이지 뮤지컬은 종합예술이 아니야. 내가 볼 적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관계, 재계, 정계, 인맥을 쌓았다. 학계까지. 그죠? 그래서 모래성 같은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위로 올라가가지고 뭔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김건희가 모래성 위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걸 받쳐주려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었고 또 그걸 지켜주려는 게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와 일반 무지몽무양 반지성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여기서 김건희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라면은 윤석열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감이 들어요. 말은 못하겠고 모든 것은 김건희였다. 내일 윤석열이가 도어 스태핑을 할지 안 할지 내일 출근하더라도 김건희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 말이죠. 제2부속실 세운다 그래도 이제 믿으면 안 되고 김건희가 민정수석을 윤석열이가 자기가 당해서 검찰과 또는 일반 국민의 사찰을 해서 그래서 없앤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민정수석을 없앴을까? 왜 특별감찰관을 안 할까? 김건희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던 특별감찰관을 갖다가 뽑던 전혀 영향이 없다.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반등이나 급반등 이루는 영향이 없다. 김건희를 정리하지 않은 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인사쇄신을 하든 용콘대를 정리하든 내각의 일부를 개편하든 국힘 비대위로 들어가서 국힘을 정리하려 그러든 모든 것은 김건희부터 나오므로 김건희를 정리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재승의 가능성이
굉장한 긴 기간이 없을 것이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섬찟한 기분이 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